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민족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사실 여러분이 뭐 흔하게 이제 들어본 말이죠. 뭐 우리는 뭐 5천 년 단일 민족이다. 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사실 민족이란 단어도 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이란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남으로써 세상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민족이라는 게 너무 당연히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 생각하고, 아주 옛날 사람들도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전 사람들은 어,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어도 어,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에, 가졌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라는 이 단어와 이 현실에서 어떻게 민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서 변화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족이란 단어는 사실 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 왕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귀족이 있고 우리는 대부분 다스림을 받는 농노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농노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통치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농노라면 이 나라가 과연 여러분의 나라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죠. 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국가는 다 왕과 귀족, 이 소수의 국가이지 모든 사람들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어떤 낡은 신분 제도를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생각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국가의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은 그런 권리가 생겨나고 나서야 이제 그런 우리나라, 이건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일, 우리 민족의 일, 음, 이런 개념들이 그때서야 생겨나는 겁니다. 자, 특히 나폴레옹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우리 예전에 이제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탄생하는 거는 이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로 많이 쳐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 프랑스인들은 우리의 프랑스 혁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를 지켜낸다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 프랑스가 아니었죠. 원래는 왕과 귀족이 프랑스였죠. 근데 프랑스 혁명으로 이런 낡은 제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프랑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를 지켜내자라는 이런 관념, 우리의 어떤 우리 민족이 만든 이 프랑스 혁명을 지켜내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처음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민족이라는 어떤 단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이 유럽의 원정을 다닌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유럽 각국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제일 먼저 어, 우리의 나라, 우리의 프랑스를 라는 개념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각각 이 유럽에 있는 다른 국민들도 어,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를 우리나라로 삼아야 될까? 우리 민족은 어디까지가 우리 민족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민족주의가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빈 체제 저번에 배웠었죠? 사실 이 빈 체제 이 지도는 지금 지도와 많이 다릅니다. 음,
빈 체제로 이제 우리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어, 이게 바로 빈 체제죠. 그러면서 이 각종 영토들도 이제 프랑스 이전의 상태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보면 독일 같은 나라, 원래 여기 독일이 있어야 되죠? 독일이 지금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300여 개로 분열되어 있는 작은 국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라는 나라인데 어 원래 지금의 튀르키예는 여기 콘스탄티노플 여기 이스탄불이죠. 어 이스탄불만 여기 튀르키예 땅이고 여기 전부 다 원래 튀르키예 땅 여기까지밖에 없죠 지금은. 근데 당시 다 오스만 제국이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역시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거대한 프랑스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제 하나의 우리의 나라로서 이제 작용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야, 그럼 우리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식민 통치받던 이런 곳에서도 야, 우리 민족이 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민족만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전체 유럽을 이제 강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교과서에는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음, 이탈리아와 독일이 이 민족주의 전파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원래 이탈리아가 굉장히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는데 야, 우리 이탈리아가 쪼개진 게 언제냐면 여러분 서로마가 멸망한 게 476년입니다. 476년 이후로 이 이탈리아란 나라는 수백 개의 작게 쪼개진 나라들의 어떤 어, 나라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되는 게 1861년이니까 1400년 동안 이탈리아는 작은 나라들로 다 쪼개져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거대한 국가들이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거대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로마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이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먼저 중부, 북부 이탈리아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남부 이탈리아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먼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부와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나라가 이 원래 여기 사르데냐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데냐의 수상이었던 카보르라는 인물이 이제 이 중부와 북부 이탈리아를 먼저 통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 이탈리아는 이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이 통일을 하고 나서 사르데니아 국왕에게 이 남부 이탈리아가 자기가 통일한 남부 이탈리아를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부 이탈리아와 중북부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이제 통일하게 되는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사실 1400년 동안 여러분 떨어져 살다가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살다가 이제 통일된 지 150년? 160년 정도 됐네. 160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 지금도 축구 도시끼리 축구를 하면 굉장히 다른 나라랑 마치 어,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북부 이탈리아에는 이제 첨단 산업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남부 이탈리아에는 농업이 많이 발달한 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중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저런 거지 같은 남부 이탈리아인들을 게으르고 못 사는 남부 이탈리아인들을 세금으로 다 먹여 살려야 되느냐? 참, 나라 쪼개자. 뭐 이런 어떤 움직임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탈리아의 지금 현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독일. 독일도 아까 수백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 독일의 통일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입니다. 프로이센의 수상이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정책을 우리가 철혈 정책이라 부르는데 철혈 정책 뭐냐면 이제 철과 피로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이 되려면 철과 피, 바로 뭐냐면 철이 나타내는 건 무기죠. 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단 프로이센의 군사력을 강화한 다음에 우리의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들을 다 이제 우리 통일을 방해하는 이런 애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라는 게 프로이센의 수상 비스마르크의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국가들을 격파하고 독일이란 나라가 탄생하는 게 1871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역사가 굉장히 하나로 뭉쳐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유럽에 나타났던 변화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입니다.